중국발 위험 선호, 원달러 환율 대폭락.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무려 말입니다. 21.50 원이 빠졌어요. 달러당. 그래서 131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충격적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환율이 강해진다는 것,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화폐가 강세를 띠거든요. 지금 1317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경제가 내수가 골로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수는 침체입니다. 게다가 수출은 좋지만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17원까지 21.5원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다른 변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변수. 우리 시장이 잘 나가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변수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위안화 변수입니다. 지금 위안화가 보시면 9월 26일이에요. 달러당 7.0111 위안이에요. 포치라고 하죠. 달러당 7위안. 7위안도 한때 깨졌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위안화 강세가 장난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는요, 자동적으로 강세가 됩니다. 왜? 프록시 커런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리통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위안화 따라서 원화도 움직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비중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변하면 당연히 원화도 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위안화 강세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사실상 돈을 풀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서 9.5%로 낮췄습니다. 무려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0조 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도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57조 원을 또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LPR이라고 해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이것도 내린다고 했거든요. 1년 만기 LPR도 내리고요. 5년 만기 LPR도 내리고요. 다시 말해서 무더기로 돈을 푼다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풀면 기본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돈을 푸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강세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바로 위험 선호라는 겁니다. 위험 신호가 아니고 위험 선호라고 제가 썼습니다. 위험 선호라는 것은요, 똑같은 수익률을 낼 때 말입니다. 그냥 평시 수익률하고 위험 시기의 수익률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낼 때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곳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위험하다 하는데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겁니다. 중국에 투자하고자. 달러를 위안화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를 많이 바꾸자 위안화로.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달러를 줘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달러를 주면 위안화 줄게.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 선호 어떤 지표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원화도 강세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져서 말입니다. 달러 약세까지 겹쳤습니다. 달러 약세까지. 달러 약세가
100.53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가. 예, 100.55였는데 지금 100.53이니까 거의 연중 최저치입니다. 연중 최저치까지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왜? 달러가 약세가 된 것은 당연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비컷을 했으니까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물론 유럽도 0.6%포인트 금리를 내렸지만 미국의 0.5%포인트 금리를 내린 것이 더 약세로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 중국이 돈을 풀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면서 위안화를 찾게 돼서 위안화가 강세, 여기에 달러가 예상보다 약세가 되면서, 예,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 그 강세는요, 우리 환율에다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NDF라고 해서요, 여기에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에서 1317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제가 좋아진 요소보다 중국에 대한 위험 선호가 더 강해져서 달러가 약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위안화 강세에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이라는 게 더 많이 변수가 있겠지요. 지금 형태대로라면요. 원화의 강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위험 선호가 더 커진다? 더 커진다면 아마도 말입니다. 원화의 강세는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말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겁니다. 달러 약세는 계속 진척이 된다는 뜻이에요. 유럽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더 빨리 내릴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뭐 정부는 수출 때문에 1,300원, 1,330원 지키고자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결국은 시장 원리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움직일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1,320원도 이제 깨졌습니다. 1,320원도 깨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화의 강세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문제는 원화의 강세가 됐을 때 우리 수출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수출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자꾸 내려가면 수출마저도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수만 챙기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수출도 챙겨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내릴 거기 때문에 환율은 더 떨어질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단 말입니다.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기치 못한 위기가 터진다든가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벌어진 위기가 더 크게 되는 것. 그런 위기가 온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돈을 풀었는데 침체가 더 심화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블랙스완일 수도 있거든요. 또 중동의 전쟁이 더 커져서 러시아가 만약에 핵폭탄을 만약에 썼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건 회색 코뿔소입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 위기의 어떤 상황이 오면 환율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뒤집혀질 거예요. 그것도 감안은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시장 자체가
살얼음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요즘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달러 환율은 우하향할 거다. 한 번씩 올라갔다가 쭉쭉 하긴 하겠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반드시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 가시는 거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 또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시장의 어떤 상황은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필요합니다.